덴마크 숲유치원 3 정책 및 정부 지원 비교 공교육 시스템과 숲교육의 접점을 찾아서. 덴마크의 숲유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공립유치원에서는 일부 숲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는 왜 정부가 숲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립숲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정책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에서도 숲유치원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 봅니다. 1. 덴마크는 왜 숲유치원을 국가가 지원할까?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덴마크와 한국의 숲유치원 정책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숲유치원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운영됩니다. 즉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모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반면 한국에서는 숲유치원이 대부분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공립 유치원에서도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숲체험을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왜 국가가 숲유치원을 적극 지원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립숲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책적 차이와 환경적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덴마크와 한국 숲유치원 정책 비교. 덴마크와 한국은 숲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숲유치원이 공교육 시스템에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첫째, 숲유치원의 지위 공교육 대 민간 중심. 덴마크에서는 숲유치원이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 숲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자연에서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유치원 자체가 숲속에 있기도 하고 도시에서도 가까운 숲을 활용한 정규 과정이 운영됩니다. 반면 한국의 숲유치원은 민간 주도로 운영됩니다. 부모가 원하면 숲유치원에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 사립 형태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큽니다. 공립유치원에서도 일부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특별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차이 덴마크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공교육. 한국 원하는 부모만 선택할 수 있는 민간 교육. 둘째, 재정 지원 정부 대 학부모 부담. 덴마크 부모들은 숲유치원에 보내면서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숲유치원을 포함한 유아 교육이 무상 제공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치원 교육을 받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숲유치원 역시 공립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재정적 부담 없이 숲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반면 한국에서는 숲유치원에 보내려면 부모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숲유치원은 사설 형태로 운영되므로 학비가 비쌉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일부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특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덴마크 국가가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지원 한국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숲유치원 이용 가능. 셋째, 교육과정 반영 정규 과정 대 특별 활동. 덴마크의 숲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유치원 자체가 숲에서 운영되거나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 숲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자연에서 배우며 성장하며 자연 체험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의 숲유치원은 정규 과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도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숲으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숲유치원이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선택적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차이 덴마크 숲 교육이 필수 교육과정 한국 숲 교육이 부가적인 활동. 넷째, 교사 양성 시스템 체계적인 숲 교육 교사 대 일반 교사. 숲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교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전문적인 숲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숲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합니다. 교사들은 유아 교육을 전공하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함께 배웁니다. 이를 통해 숲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자연 속에서 배움을 확장하는 교수법을 익힙니다. 한국에서는 숲 유치원 교사에 대한 별도 자격 과정이 부족합니다. 일반 유치원 교사가 숲 체험 활동을 지도하지만 전문적인 숲 교육을 배우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일부 사설 기관에서 숲 교육교사 과정을 운영하지만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님. 핵심 차이 덴마크 국가가 직접 숲 교육교사를 양성.
한국 숲 교육교사 양성체계 부족 일반 유치원 교사가 운영. 3. 한국의 숲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학부모님, 한국의 국토에서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숲 면적 국토의 약 70%, 덴마크의 숲 면적 국토의 15%.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덴마크는 숲이 국토의 15%밖에 안 되는데도 숲 유치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은 국토의 68%가 숲인데도 숲 유치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숲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숲도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적절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통닭, 피자, 햄버거, 케이크만 먹고 자라면 건강해질까요? 골고루 먹어야 하고 가끔은 적게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숲도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숲은 너무 오랫동안 무조건 보호만 한 탓에 대부분 관리가 안 되어 정글이 되었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군살 나무들이 많아서 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숲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감벌 필요 너무 빽빽한 나무를 적절히 베어줘야 햇빛이 잘 들고 건강한 숲이 됨. 작은 나무들 예를 들어 진달래, 철쭉, 쌀이나무, 조리대, 덤불류 등을 오래 키운다고 좋은 목재나 숲이 되지 않습니다. 멸치는 50년을 키워도 멸치이지 고등어나 참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관목류를 놔두면 숲만 망가집니다. 하층 식생 조성 감벌된 나무 아래 산양삼, 더덕, 각종 산나물이 자랄 수 있음. 숲을 활용한 교육 확대. 아이들이 숲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숲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움. 그래서 한국에 더 많은 숲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4. 공립숲 유치원을 확대하려면 정책적 제안. 그럼 한국에서도 덴마크처럼 공립숲 유치원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숲 유치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숲 유치원은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 형태. 덴마크처럼 정규 유아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해야 함. 이 국가가 숲 유치원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으로 편입해야 함. 3숲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배우면서 건강한 숲관리 방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5. 학부모님께 드리는 질문. 학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도 덴마크처럼 숲 유치원이 더 많아지길 바라시나요? 자연에서 배우는 교육이 더 확대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숲 유치원을 정규 과정으로 편입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앤드 다음 편 예고. 오늘은 덴마크와 한국의 숲 유치원 정책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덴마크와 한국의 학부모 인식 차이와 안전, 관리 방식의 차이를 살펴볼 거예요. 한국 부모님은 숲 유치원을 왜 망설일까요? 덴마크 부모님은 왜 숲에서 뛰어노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까요? 덴마크 숲 유치원 안전관리 및 학부모 인식 차이 분석 기대해 주세요.